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중앙지검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이야기를 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에 출연한 진짜 대장동 일타인 봉지욱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그 인정은 됐잖아요. 5,500억 부분, 그렇죠. 5,500억 환수했다는데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게 이제 뭐 임대주택 부지랄지 아니면 제1공단에 대한 공원 개발 비용이랄지 그 터널을 뚫는 비용이랄지 합치면 한 5,5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이란 것은 자 그러면 5,500억이 아니라 1조를 벌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의 그 도시개발 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환수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검찰도 배임을 적용했지만 그 배임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7,886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민간 개발이 다 가져간 번 수익 전체를 다 가져왔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업체가 여기 들어오겠어요? 상식적으로 7,886억 원을 수익을 민간이 올렸다면 성남시가 5,500을 가져가고 민간이 한 7,800억 된다고 치면 그럼 이 중에서 뭐 우리가 또 봤을 때 뭐 일부를 뭐 배임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체를 다 금액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건 법원 가면 당연히 야 이렇게 되면 어느 민간업자가 개발을 하겠냐 이렇게 될 텐데 백현동도 똑같습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분양 수익을 3천억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왜 돈을 더 못 벌었냐? 이거 같은 경우는 성남시는 한 1,000억 원 정도 번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민간업자에서 한 1,000억 원 더 뜯어왔어야 되는 건 그러면 어느 정도를 더 가져왔어야 되느냐? 검찰은 그거 제시를 못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배임을 범죄를 제가 만약에 뭐 시장이다 저지르려고 배임을 저질렀다고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밝혀지지 않으면 재판에서 굉장히 무죄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장동, 백현동을 통해서 그렇다면 돈이 갔거나 주기로 약속을 했거나 이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배임이라고 하고 재판에 가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디테일을 얘기하지만 들으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제 시청자나 독자라고 해도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뭐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기려고 하면 그 배임의 동기를 검찰이 밝혀줘야 돼요. 증거로서. 근데 지금 명확하게 이게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배임의 동기에 대한 증거. 이 사람이 왜 손해를 성남시에 아니면 경기도에 끼쳤냐. 그 증거. 동기를 댈 만한 거. 돈을 받기로 했거나 약속했거나 이거 밝히지 못하면 그럼 무죄 나오죠.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거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민의 불신이 그래서 높은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옛날로 보면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 그 간첩 조작 사건에 있어서 사과한 검사가 있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 역풍은 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를 자기들을 딜레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했어요.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재판에 갔는데 무죄가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1년 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뭐 배임이든 횡령이든 뭐 뇌물이든 아무런 증거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증거를 저는 무슨 결정적으로 좀 숨기고 있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제가 보도를 계속 해온 바가 있는데 저의 보도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줄 알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고 대장동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 정자동. 그래서 뭐 분당을 한번 다 싹 훑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했던 모든 행정을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럼 정작 지금 수사는 우리가 본 수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사건 이거 뭐 수사합니까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작 지금 벌어진 이 정부에서 실정한 아니면 벌어진 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야당에 대한 이렇게 수사만 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이제 정적 탄압, 정적 제거용 수사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검사 탄핵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제1야당 당대표와 야당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4번이나 소환한 이 정치 검사들의 망동을 헌법적 권한으로 제어해야지요.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 기획되고 짜여진 시나리오의 수사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날 중앙지검의 반부패 3부는 대선 캠프 관련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반부패 2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비서를 압수수색했지요. 이에 대해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에 불리한 증언을 하면 압수수색하고 위증으로 기소한다. 이게 바로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검찰개혁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고 당연히 위증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은 이런 보복행위와 수사인질극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시행령까지 위법하게 개정하고 그걸 이렇게 써먹는 막장 정권입니다. 위법한 시행령을 만든 자, 이를 받들어 수행하는 행동대원들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위법 수사를 다퉈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하루빨리 위법한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합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고 최수근 사망사건 수사의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를 구상했지요. 여기에 군 검찰 역사에 전무후무한 전설적 존재로 남아있는 최강욱 의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투입이 국방부를 비롯한 경정권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인지는 즉각 확인이 되었지요. 최강욱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사단장이 직속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받는 것, 그 다음에 해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는 것,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는 문건이 지금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아무런 이유도 달려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단장 포함 8명을 이첩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가 분명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자회견 첫머리에서 제가 국방부가 지금 처음 시작부터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도하시는 기사에 의하면 국방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 사건 법리에 대한 추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법무관리관의 건의를 수용해서 전화량으로 유선으로 지시한 것이다. 이게 지금 국방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한테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들고 와서 보고한 보고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7월 31일자 이 국방부가 기록한 겁니다. 순서대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했다고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유선으로 국회 언론 설명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 다음에 법무관리관실에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당시 수사관이 어떻고 이게 법무관리관의 법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 뒤에 나오고요. 법무관리관에게 두 번째로 법률 검토 지시 및 답변 접수. 분명히 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먼저 지시했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 상황과 관련한 논리에 대한 상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을 불러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 출장을 가기 전에 차관에게 지시합니다. 이 순서에서 왜 법무관리관이 먼저 법리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건의한 것인 것처럼 순서를 바꿔서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국방부가 지금 경찰 수사에 대한 영향을 염두해서 사실관계만 적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련된 법과 규정을 보면은요, 군의 사망사건 조사를 경찰로 이첩할 때 이 방법은 유일하게 이 소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죄인지 통보서라는 소식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혐의자, 피의자, 죄명, 인지 경위 이걸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양식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이거를 써서 보낸 것이라는 것이고 국방부는 이걸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빼고 나면 남는 것은 몇 월 며칠 날 해병대 병사가 사망했다. 요거만 남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함께 수색한 초급 간부까지 혐의자로 넣는 것이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차관과 법무관리관의 설명이자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법무관리관이 대대장 이하로 혐의자를 한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게 지금 수사단장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밝혀진 사실에 기초한 보도에 의하면 초급 간부 문제는 애초에 내용상에 중요하게 포함되지도 않았고 아주 일부였다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역시 이 해명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접수가 안 됐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제대로 이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이첩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양측의 국방부와 경찰의 공통된 입장인데 전자정보부에 보시면 전자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때 그 수신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명백히 있고요. 이 법률에 의거해서 온나라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이쪽 공문이 발송됐고 인편으로 수사자료가 전달된 것에 대한 설명도 완료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부 규정도 명백하게 수사 기록은 해병대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실물의 기록이 전달되는 것을 전산 자료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됐다는 것은 양측이 다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첩 보류에 관한 것도 제대로 지시받은 바가 없고 또 통상의 경우에 국방부가 장관이 어떤 지시를 하게 되면 김병주 의원님께서 수차 설명하신 것처럼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짧게 요약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물이 일체 있지 않고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춰볼 때 지금 군과 경찰의 설명은 하나도 지금 타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사건의 서류를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느냐라고 물으니까 국방부는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 사건의 증거 자료로서 이 수사 기록이 필수적이라서 받아온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은 해병대 사령부의 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발표에 의하더라도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금 조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방부 검찰단이. 거기 가서 확보하면 될 일입니다. 이거를 경찰까지 가서 받아온다는 거는 이거를 회수해야 되는 긴박한 사정 외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냐면 사망사건 수사는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는 군과 경찰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군의 요구가 있어서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방부는 항명사건 때문이라고 하고 경찰은 사망사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서로의 말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서 협력을 위해서 돌려줬다면 그 사망사건 수사를 한 주체인 해병대 수사단에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이 사망사건 수사와 아무 관계없는 국방부 검찰단에다가 주고 나서 사망사건 수사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서 국방부로 보낼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인정해 주더라도 그건 국방부 조사본부로 가야 할 일이지 국방부 검찰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뭉뚱그리면서 이상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지금 이치에 닿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는 이유는 일단 벌어진 일을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저항할 수 없는 외부의 압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당연히 생기고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걸 좀 확인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까지도 커버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자를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같은 민주당의 전투력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공감하듯 경정권의 무능으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섰지요. 잼버리 폭망, 오송 참사, 고 최수근 상병 사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이동관 내정 등 사건의 양상이 무능에서 오는 참사나 비리를 은폐 조작하고 그러한 은폐 조작이 국민들에게 잘 먹히도록
언론을 장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자라 동해가 일본해가 되고 전범들에 대한 참배를 하고 본격적인 일본의 독도 주장에도 우리의 파트너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겁니다. 한미일의 역사가 바뀔 일이 일어난다며 캠프 데이비드로 향한 교응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재명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